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의 지급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1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번에 지급되는 그 이유와 또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민생 사실 회복이 가장 아마 새 정부가 지금 중점을 두는 것도 민생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지난 1차 추경 이후에 다시 2차 추경을 통해서 지금 민생이란 회복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특히 소비 쿠폰을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 소비 쿠폰을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차등적으로 이제 지급됩니다. 그래서 상위 10%는 이제 1차 지급된 것으로 끝나지만은 상위 10% 밑으로는 추가적으로 10만 원씩 또 그다음에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한부모 가족 뭐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좀 순차적인 이런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소비 쿠폰이 발급이 되는 것 같고 또 신생아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층과 나이 상관없이 일단 1차는 모두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 상대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소비 쿠폰과 유사하게 과거 코로나 시기에도 이와 같은 쿠폰이 발급이 됐잖아요. 그때 효과를 한번 알아본다면 어땠을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도 초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발했습니다. 했고 그때 시작 때 상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소비가 아주 침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비 침체가 되니까 전 국민이 사실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요. 특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지난번에 그때는 그 추경이 그때 지원이 얼마였냐면 14조 2천억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1차를 여러 번 이제 추경 이후로 계속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전 국민 상대로 이게 지급이 됐고요. 네. 그때 KDI가 이걸 1차 전 국민 상대로 한 이런 소비 쿠폰 지급에 대한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지급한 이후에 그 지급으로 인해서 그 매출이 더 증대됐다라고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보니까 한 30%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 당시는 사실 그대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가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제한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소비 침체를 좀 소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소비 쿠폰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하고 비교해 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한 3, 4%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는데 뭐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한 30%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코로나 사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소비 쿠폰이 아마 지난번에 코로나 때보다는 좀 더 높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소비 쿠폰에 대한 적정성과 또 형평성 논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 쿠폰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용처에 식자재 마트가 포함되는지 이 여부에 대한 의견도 많은데 어디서는 사용할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지 정리 좀 부탁드리고 어떤 부분이 좀 논란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소비 쿠폰이 뭐 대형마트라든가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됩니다. 백화점이라든가 또 편의점 같은 경우도 직영하는 편의점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나 가맹점, 점주들이 소상공인들이 점주들이니까 그런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좀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식자재 마트는 일반 소비자들이 소매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아니고 거기는 B2B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자들 뭐 소상공인 중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사업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 입장에서 내가 소비 쿠폰을 받으면은
그 쿠폰을 나의 소비로 쓰기보다는 지금 비용을 절감해야 되니까 이런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그러겠죠. 뭐 그럴 네. 경우에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뭐 식자재 마트를 이용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정말 많다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하고 직영점은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잘 파악하셔서 소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차 지급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득 하위 90%까지만 2차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지역 가입자는 재산까지 포함되고 또 동일한 소득이라도 또 가입 유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차는 이제 선별이 아니기 때문에 1차는 이제 그대로 큰 논란이 없는데 이제 2차로 가면은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국민들이 좀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도 선별 지원할 때 그 기준에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나는 안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기준을 전 국민이 동의하는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나 혹은 또 지역 가입자의 또 그런 또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선별돼 나가는 과정에서 선별 지급할 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혹시 이 좀 불합리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일시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쿠폰플레이션,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번 소비 쿠폰이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서 보세요? 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가가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그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소비 쿠폰이 발행되면 이거는 이제 수요를 자극하는 겁니다. 수요를 자극하는 건데 지금 현재 수요가 사실 좀 낮은 상태입니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기후라든가 지금도 뭐 폭염하다가 또 갑자기 지금 뭐 장마가 끝났다 그러다 다시 장마가 또 시작되면서 많은 홍수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농작물이 많이 피해를 보고 네. 앞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래 되면 공급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이 소비 쿠폰 발행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지금 뭐 수요 공급의 원리로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소비 쿠폰 발행 자체가 물가를 크게 자극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 소비 쿠폰 발행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걸로 어떤 뭐 보다 좀 더 하반기에 전체적인 어떤 소비 심리 자극을 줘서 좀 소비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식자재가 공급되는 그 공급 가액이나 뭐 그런 것들 부분에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쿠폰 자체가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볼 말씀을 수 있습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 개선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한 20%에서 30%로 예상을 해주셨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에 대한 전망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이제 하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네. 하반기는 내년도에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투자 심리도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소비 심리가 일시적으로 살아나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려면은 지금의 현재 이런 소비 쿠폰을 통한 소비 진작 이런 효과에다가 플러스 정부의 경제 정책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또 성장하고 좋아지겠구나라는 어떤 국민들에게 믿음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소비가 심리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러려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 심리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길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선순환 경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요 소비 진작 효과 플러스의 경제 정책 이것이 잘 좀 조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1월 30일까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비 진작은 분명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지료 쿠폰은 그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료 쿠폰 우리가 이런 뭐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 근데 이제 지료라는 건 상품권을 받아놓고
이게 한참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러면은 요걸 이제 제한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도록 최대한도로 지금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꼭 신청해야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1차는 9월 12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